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나 했는데. 영숙 씨 63. 동네에서는 참 곱게 늙는 할머니라 불린다. 늘 단정한 단발머리에 연한 립스틱, 꽃무늬 스카프 하나쯤은 꼭 두르고 다닌다. 시장에 가도 멋이 나고 경로당에 가도 눈에 띄는 사람. 그래서 다들 말한다. 영숙 씨는 나이 들어도 참 상냥하고 세련됐어. 딸을 결혼시켜 집 근처 아파트에 살게 했다. 걸어서 10분 거리. 마음만 먹으면 슬리퍼 신고도 갈 수 있는 거리다. 딸은 아들 하나, 딸 하나. 외손녀, 외손자 둘이 태어나면서 영숙 씨 인생은 한 번 더 꽃이 피었다. 엄마, 오늘 잠깐만 봐줄 수 있어? 엄마, 반찬 조금만 줄 수 있어? 엄마, 김치 좀 있어? 그 잠깐은 늘 2시간이고 그 조금은 반찬통 3개다. 그래도 외손녀가 말한다. 할머니 김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그 한마디에 영숙 씨 허리는 또 숙여진다. 배추를 절이고 물을 썰고 고춧가루를 버무린다. 아들은 큰 처가 3층 집에 산다. 1층은 며느리가 하는 작은 커피숍. 예쁘게 꾸며놓고 손님도 제법 온다. 친손자 둘이 있다. 사돈댁이 바로 위층에 사는데 사돈은 요리를 못한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안 한다. 요즘은 배달이 얼마나 잘 되는데요. 사돈은 그렇게 말한다. 하지만 7살 손자가 말했다. 할머니 반찬이 제일 맛있어요. 우리 집 반찬은 싫어요. 그 말을 듣고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그래, 그래. 할머니가 해줄게. 그날부터 영숙 씨 부엌은 공장처럼 돌아간다. 남편 도시락, 아들 점심 반찬, 딸 집 반찬, 손주들 간식. 남편은 아직 회사에 다닌다. 아들과 같은 회사다. 그래서 도시락이 2개다. 여보, 오늘은 계란말이 좀 넣어줘. 엄마 아빠는 매운 거 싫어해. 엄마 애들은 멸치 안 먹어. 영숙 씨는 냄비 앞에서 생각한다. 나는 언제 내 입맛대로 먹어봤지? 아침 5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부엌. 영숙 씨는 앞치마를 묶는다. 계란 10개를 깨고 시금치를 데치고 멸치를 볶고 된장찌개를 끓인다. 남편은 신문을 보며 말한다. 당신 이제 그만 좀 해. 힘들잖아. 아이고, 애들이 맛있다는데 어떡해. 그 말 속엔 자랑도 있고 서운함도 있고 어쩔 수 없는 엄마 마음도 있다. 딸은 말한다. 엄마가 해주니까 내가 회사 다니는 거지. 며느리는 말한다. 어머님 아니면 저 카페 못해요. 듣기엔 고맙다. 그런데 하루는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영숙 씨 손이 후들거렸다. 양손 가득 장바구니. 어깨가 욱신거린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 자신을 본다. 나 이제 할 일 다 끝난 거 아니었나? 딸 시집 보내고 아들 장가 보내고 손주까지 봤으면 이제는 남편과 둘이 여행도 다니고 카페에서 느긋하게 차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하고 싶은 거 하며 살 줄 알았다. 그런데 왜 부엌에서 더 바빠졌을까? 저녁 8시. 카톡이 울린다. 엄마, 김치 떨어졌어. 어머님, 혹시 불고기 조금만. 할머니, 내일 또 와요. 영숙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쉰다. 이러다 내가 먼저 쓰러지겠다. 하지만 다음 날 새벽 그녀는 또 일어난다. 그래도 내가 해줄 수 있을 때 해주자. 그게 엄마다. 그게 할머니다. 그러나 어느 날 뜻밖의 말 한마디가 영숙 씨 마음을 흔들기 시작한다. 그날은 딸 집에 반찬을 갖다 준 날이었다. 외손녀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엄마, 할머니 맨날 반찬해주니까 좋지? 그 순간 딸이 웃으며 한 말이 영숙 씨 가슴에 콕 박혔다. 그러게, 엄마는 안 해주면 할 일이 없잖아. 순간 부엌이 조용해졌다. 영숙 씨 손이 멈췄다. 내가 할 일이 없어서 이걸 하는 걸까?
그날 밤 영숙 씨는 잠이 오지 않았다. 처음으로 생각했다. 나는 지금 행복한 걸까? 아니면 그냥 익숙해서 계속하는 걸까? 그리고 그 생각은 영숙 씨 인생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한다. 오늘은 못해. 그날 밤 영숙 씨는 뒤척이다가 새벽 3시에 눈을 떴다. 평소 같으면 바로 부엌으로 향했을 시간이었다. 콩을 불려놓았는지 확인하고 멸치를 꺼내놓고 계란을 세어보는 시간. 그런데 그날은 몸이 무겁게 느껴졌다. 허리도 쑤시고 손목도 시큰거렸다. 무엇보다 가슴이 이상하게 답답했다. 엄마는 안 해주면 할 일이 없잖아. 딸의 그 말이 자꾸 떠올랐다. 딸은 악의 없이 한 말이었다. 그걸 영숙 씨도 안다. 하지만 그 말은 생각보다 깊이 박혔다. 내가 정말 할 일이 없어서 이걸 하고 있었나? 그날 아침 영숙 씨는 알람이 울릴 때까지 누워 있었다. 남편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다. 오늘은 안 일어나? 오늘은 그냥 좀 더 자려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엔 걱정이 담겨 있었다. 8시가 넘어서야 부엌에 섰다. 도시락은 이미 늦었다. 여보, 오늘은 회사 식당에서 먹어. 아들 것도 그냥 사 먹으라 그래. 남편은 잠시 멈칫했다. 괜찮겠어? 영숙 씨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었다. 엄마, 오늘 반찬 뭐예요? 딸의 메시지가 먼저 와 있었다. 영숙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을 보냈다. 오늘은 못해. 보내고 나니 손이 떨렸다. 잠시 후 전화가 울렸다. 엄마, 어디 아파? 아니, 그냥 오늘은 좀 쉬려고. 딸은 웃으며 말했다. 에이, 엄마가 무슨 쉬어. 그냥 조금만 해주면 되잖아. 그 말에 영숙 씨 가슴이 철렁했다. 조금이 매일이더라.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엄마가 힘들어? 그제야 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영숙 씨는 솔직해지기로 했다. 힘들지. 엄마도 이제 63이야.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다. 서운해서인지 후련해서인지 알 수 없었다. 며느리에게도 메시지가 왔다. 어머님, 혹시 오늘은 반찬이? 영숙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오늘은 쉬려고 한다. 며느리에게서는 잠시 답이 없었다. 점심 무렵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딸이 서 있었다. 엄마, 진짜 어디 아픈 거 아니지? 딸은 부엌을 둘러봤다. 텅 빈 식탁. 반찬통도 꺼내져 있지 않았다. 엄마, 이렇게 갑자기 안 하면 어떡해? 애들 저녁은? 영숙 씨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하면 되지. 딸의 표정이 굳었다. 나 회사 다니잖아. 엄마도 30년 회사 다녔어. 너 키우면서.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때 또 초인종이 울렸다. 이번엔 며느리였다. 카페 앞치마를 두른 채였다. 어머님,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둘은 현관에서 마주쳤다. 미묘한 긴장감이 흐른다. 영숙 씨는 두 사람을 거실로 들였다. 앉아.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았다. 영숙 씨는 천천히 말했다. 엄마가 반찬해주는 게 싫은 건 아니야. 근데 이제는 매일은 못하겠다. 딸이 먼저 말했다. 그럼 우리 어떡해? 며느리는 조용히 눈치를 봤다. 영숙 씨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말을 꺼냈다. 너희가 나한테 고마워하는 건 알아. 근데 당연한 건 아니야. 그 말에 딸 눈이 흔들렸다. 엄마, 우리가 엄마를 부려먹은 것 같아? 아니, 엄마가 스스로 그렇게 만든 거지. 정적. 그때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언제 왔는지 7살 친손자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오늘 반찬 없어요? 그 순수한 얼굴을 보자 가슴이 저렸다. 하지만 영숙 씨는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할머니 쉬는 날이야. 왜요? 할머니도 사람이라서. 손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럼 내가 해볼까? 어른들 셋이 동시에 웃었다. 그 웃음 속엔 어색함과 부끄러움과 깨달음이 섞여 있었다. 그날 저녁 딸은 처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부엌에 섰다. 며느리도 카페 문을 조금 일찍 닫았다. 영숙 씨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저녁. 처음이었다. 그런데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내가 너무한 건 아닐까? 애들이 나 때문에 힘들면 어떡하지? 그때 남편이 조용히 옆에 앉았다. 잘했어. 뭘? 당신도 좀 살아야지. 그 말에 눈물이 났다. 안 해주면 내가 더 불안해. 사돈은 반찬을 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 딸도 며느리도. 엄마 힘들면 하지 마. 어머님 괜찮아요. 늘 그렇게 말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영숙 씨 손은 멈추질 못했다. 안 해주면 마음이 불안했다. 어느 날 정말로 하루를 쉬어보기로 했다. 냉장고를 열지 않았다. 쌀통도 열지 않았다. 앞치마도 걸지 않았다. 그런데 오전 10시가 되자 가슴이 두근거렸다. 애들 점심은 먹었을까? 손자는 또 반찬 없다고 투덜대진 않을까? 남편은 식당 밥 싫어하는데. 결국 참지 못하고 전화를 걸었다. 점심 뭐 먹었니? 딸이 웃으며 말했다. 엄마 김밥 사 먹었어. 애들 좋아하더라. 괜히 서운했다. 내가 없어도 잘 먹네. 아들한테도 전화를 걸었다. 오늘 도시락 안 싸줘서 미안하다. 엄마 괜찮아요. 회사 식당도 맛있어요. 괜히 또 섭섭했다. 그럼 내가 그동안 한 건 뭐였지? 그날 오후 영숙 씨는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오늘은 안 한다며. 하지만 어느새 멸치와 두부, 애호박을 담고 있었다. 집에 돌아와 국을 끓이고 계란말이를 말고 불고기를 볶았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반찬통을 3개 꺼내 나눴다. 딸 집, 아들 집, 그리고 자기 집. 반찬을 나누며 마음이 편해졌다. 그래, 이래야 내가 살지. 그날 저녁 딸이 말했다. 엄마 진짜 안 해줘도 돼. 내가 해볼게. 영숙 씨는 웃으며 말했다. 아니야, 엄마가 해놓으니까 마음이 편해. 그 말이 진심이었다. 사실은 아이들보다 딸보다 며느리보다 자기 마음이 더 불안했던 것이다. 어느 날 동네 친구가 물었다. 영숙아, 너는 왜 그렇게까지 해? 애들이 좋아하니까. 아니, 내가 좋아하는 거 아냐? 그 말에 잠시 멈췄다. 집에 돌아와 부엌에 섰다. 칼을 들고 파를 썰다가 문득 손을 멈췄다. 내가 안 해주면 혹시 나를 덜 찾지 않을까? 그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다. 손주들이 할머니 최고. 딸이 엄마 덕분이야. 며느리가 어머님 없으면 안 돼요. 그 말들이 자기 존재를 증명해 주는 것 같았다. 부엌이, 반찬이, 도시락이 자기 자리였다. 그걸 내려놓으면 자기 자리가 사라질 것 같았다. 그날 밤 남편이 말했다. 당신 사실은 힘들면서 왜 자꾸 해? 영숙 씨는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다. 안 하면 내가 쓸모없는 사람 같아.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눈물이 흘렀다. 남편은 조용히 손을 잡았다. 당신이 반찬 안 하면 쓸모없어. 당신은 그냥 당신이라서 소중해.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먹먹했다. 다음 날 외손녀가 와서 말했다. 할머니, 오늘 뭐 해요? 영숙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오늘은 할머니랑 그림 그릴래. 반찬 안 해요? 오늘은 안 해. 외손녀는 잠시 고개를 갸웃하더니 이내 웃으며 말했다. 그럼 더 좋아. 순간 가슴이 쿵했다. 내가 반찬이 아니라도 좋아해 주는구나.
그날은 정말로 부엌에 서지 않았다. 손주들과 색연필을 꺼내 그림을 그리고 동화책을 읽어주고 남편과 저녁 산책을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애들은 굶지 않았고 딸은 요리를 했고 며느리는 카페를 잘 마쳤다. 세상이 무너지지 않았다. 그날 밤 영숙 씨는 조용히 생각했다. 나는 사랑해서 한 거지 의무라서 한 건 아니야. 그 차이를 이제야 알았다. 하지만 며칠 뒤 손자가 말한다. 할머니, 요즘 반찬 왜 줄었어요? 그 말에 또 마음이 흔들린다. 영숙 씨는 어디까지 내려놓을 수 있을까? 사랑과 습관 사이에서 그녀의 선택은 계속된다. 일주일에 2번이면 충분하다. 그날 밤 영숙 씨는 부엌 식탁에 혼자 앉아 있었다. 냉장고 안에는 반찬통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멸치볶음, 장조림, 오이무침, 김치. 가득 차 있는데도 마음은 허전했다. 이걸 언제까지 해야 하지? 예전엔 힘들어도 뿌듯했다. 하지만 요즘은 이상하게도 반찬을 해놓고 나면 허무했다. 그때 남편이 물 한 잔을 들고 다가왔다. 또 생각 많지? 영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보, 나 이제 매일은 못하겠어. 그럼 하지 마. 그게 그렇게 쉽나? 남편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횟수를 정해. 뭐? 일주일에 몇 번만 하겠다고 정해. 당신도 기준이 있어야지. 그 말이 머리를 스쳤다. 기준. 그동안은 기준이 없었다. 부르면 가고, 떨어지면 채우고, 비면 채워주고. 그러다 보니 끝이 없었다. 그날 밤 영숙 씨는 다이어리를 꺼냈다. 그리고 적었다. 반찬 화요일, 금요일. 2번. 딱 2번. 적어놓고 한참을 바라봤다. 이게 될까? 다음 날 가족 단톡방에 글을 올렸다. 엄마가 이제부터 반찬은 화요일, 금요일만 하려고 한다. 그 외에는 각자 해먹자. 보내고 나니 심장이 쿵쾅거렸다. 잠시 후 딸이 답했다. 엄마 힘들었지 알겠어. 아들도 바로 답했다. 엄마 감사합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했어요. 며느리도 메시지를 보냈다. 어머님, 오히려 제가 죄송해요. 2번도 많아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내가 괜히 혼자서 짊어지고 있었구나. 하지만 진짜 시험은 그 다음이었다. 월요일.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이 거의 없었다. 손이 자동으로 재료를 꺼내려다 멈췄다. 오늘 아니야. 내일이야. 손을 접었다. 괜히 허전했다. 무언가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기분. 그때 외손녀에게서 전화가 왔다. 할머니, 오늘은 반찬 안 와요? 잠시 흔들렸다. 내일이야, 화요일. 아, 그럼 오늘은 엄마가 해요. 그래.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 한쪽이 허전하면서도 묘하게 가벼웠다. 화요일. 아침부터 부엌에 섰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다. 새집 분량이 아니라 2번 나눌 만큼만 했다. 양을 줄였다. 괜히 불안해서 조금 더 할까 하다가 멈췄다. 2번이면 충분해.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렸다. 반찬을 나눠주러 갔을 때 딸이 말했다. 엄마 표정이 다르다. 뭐가? 예전엔 지친 얼굴이었는데 오늘은 좀 편해 보여. 그 말에 웃음이 났다. 며느리도 말했다. 어머님, 저 요즘 국 끓이는 법 배웠어요. 아들이 사진을 보내왔다. 오늘 제가 계란말이 했어요. 삐뚤빼뚤한 계란말이. 그걸 보며 영숙 씨는 한참 웃었다.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였네. 금요일. 이번엔 장조림과 된장찌개를 했다. 하지만 오후엔 앞치마를 벗고 남편과 카페에 갔다. 처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차를 마셨다. 이 시간에 밖에 있는 게 어색하다. 좋지?
영숙 씨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나 이제 조금 사는 것 같아.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예전 같으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을 시간. 그런데 마음이 조급하지 않았다. 물론 아직도 가끔 흔들린다. 냉장고가 비어 있으면 괜히 신경 쓰이고 손자가 할머니 반찬 최고 라고 하면 또 마음이 녹는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사랑은 매일이 아니라도 된다. 2번이면 충분하다. 내가 지치지 않는 선에서 그날 밤 다이어리에 다시 적었다. 나는 엄마다. 하지만 나이기도 하다. 그리고 작은 별표를 하나 그려 넣었다. 주 2회. 그 약속은 누구와의 약속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었다. 영숙 씨는 이제 조금 단단해졌다. 하지만 어느 날 딸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엄마, 다음 달에 내가 야근이 많을 것 같아. 그 말에 또 마음이 흔들린다. 영숙 씨는 이번엔 어떻게 할까? 나는 또 장바구니를 든다. 주 2회. 분명 다짐했다. 다이어리에 또박또박 적어두었고 가족들에게도 말했다. 그런데 금요일 저녁 냉장고를 열어보니 외손녀가 좋아하는 감자조림이 조금 남아 있었다. 월요일이면 다 떨어지겠네. 괜히 마음이 쓰였다. 토요일 아침.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허리가 뻐근했다. 며칠 전부터 손목이 욱신거렸다. 병원에서는 염증이 좀 있어요. 쉬셔야 해요. 라고 했다. 쉬라니. 엄마한테 쉬는 날이 있던가. 영숙 씨는 창밖을 한참 보다가 결국 장바구니를 꺼냈다. 또 나가? 남편이 물었다. 그냥 장 좀 보려고. 다음 주 화요일이면 되잖아. 영숙 씨는 대답 대신 웃었다. 마트에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났다. 신선한 채소, 생선, 고기.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반찬 재료 코너로 향했다. 멸치 한 봉지, 소고기 한 팩, 두부, 애호박, 시금치. 이건 손자가 좋아하지. 이건 딸이 잘 먹더라. 이건 며느리가 바빠서 못할 테니 내가. 장바구니가 점점 무거워졌다. 계산대 앞에서 잠시 멈췄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하지만 계산을 마쳤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목이 저릿했다. 계단을 오르며 숨이 찼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부엌에 서자 통증이 더 느껴졌다. 칼을 잡은 손이 떨렸다. 그런데 팔을 썰고 멸치를 볶고 국을 끓이기 시작하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졌다. 끓는 냄비 소리, 지글지글 볶는 소리. 그 소리가 자기 숨소리 같았다. 그래, 이게 나지. 한참을 서 있다 보니 허리가 쑤셨다. 의자에 잠시 앉았다가 다시 일어났다. 오늘은 그냥 조금만 하자. 조금만 하자면서 반찬통은 6개가 채워졌다. 저녁 무렵 딸 집에 먼저 갔다. 엄마, 오늘 아닌데? 그냥 해봤어. 딸은 반찬통을 열어보며 말했다. 엄마, 몸 괜찮아? 괜찮아. 그 말은 반쯤 거짓이었다. 외손자가 말했다. 할머니 최고. 그 한마디에 통증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아들 집에도 들렀다. 며느리가 놀랐다. 어머님, 왜 또 하셨어요? 힘드실 텐데. 그냥 애들 먹으라고. 손자가 달려와 안겼다. 할머니, 나 오늘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우리 할머니 반찬이 제일 맛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래, 이 맛에 하는 거지. 집에 돌아와 보니 밤 10시였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남편이 조용히 말했다. 당신 또 무리했지. 응. 왜 그래? 영숙 씨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다. 알아. 내가 안 해도 애들 잘 사는 거.
근데 내가 해주면 마음이 놓여. 눈가가 젖었다. 애들이 잘 먹었다는 생각하면 내가 오늘 하루 산 것 같아.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등을 토닥였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지만 온몸이 욱신거렸다. 그런데도 휴대폰을 들여다보았다. 엄마 진짜 고마워. 어머님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할머니 사랑해요. 메시지를 하나하나 읽으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그래도 아직은 할 수 있으니까. 영숙 씨는 안다. 이 사랑이 언젠가는 줄어들어야 한다는 걸. 자기 몸이 더 버티지 못할 날이 온다는 것도. 하지만 지금은 마트 장바구니를 드는 이 손이 조금 아파도 괜찮다. 자식들 생각에 손주들 웃는 얼굴에 또다시 장바구니를 들 것이다. 그게 영숙 씨의 사랑이고 영숙 씨의 방식이니까. 그리고 내일 아침 그녀는 또 생각할 것이다. 이번 주는 조금만 하자. 그러면서도 냉장고를 열어볼 것이다. 이 이야기는 참 아들, 딸에게 희생하며 오늘도 즐겁게 반찬을 만들어주는 제 주변 분 얘기랍니다. 요즘 보기 드문 어머니시죠. 영숙 씨의 하루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올립니다.